안녕하세요. 영상툰 유튜버 달나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웹툰 작가 더러워서 때려쳤습니다. 3탄입니다. 현재 저는 웹툰 작가를 때려치고 유튜브에 영상툰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연재를 하는 플랫폼이 유튜브일 뿐 만화가라는 정체성은 동일합니다. 만화가인데 네이버 다음 이런 웹툰 플랫폼에 연재하면 웹툰 작가인 거고, 만화가인데 유튜브에 작품을 올리면 영상툰 작가가 되는 거라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작가로 데뷔하기까지 대략 20년이 넘게 걸렸네요. 응? 요즘 10대, 20대 초반에 데뷔하는 젊은 작가도 엄청 많은데 당신은 작가 데뷔에 20년이 넘게 걸렸다고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심장에 무리가 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야? 30대 때 연재도 하고 단행본도 냈다면서 왜 이제 데뷔했다는 거지? 물론 30살 무렵부터 책도 내고 플랫폼 연재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데뷔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당시 저만의 고정 독자, 제 이야기를 기다리는 단골 손님,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작품은 작가가 원고 작업을 다 마쳤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독자에게 발송하고 독자가 그에 대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응을 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독자를 만나지 못한 작품은 작가의 서랍 속에 들어가 그대로 사장됩니다. 잔혹한 말로 산채로 생매장이라고 할까요? 제 작품이 그랬습니다. 발간했던 단행본들이 전부가 팔릴 둥 말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판사에서 후속작을 내자는 제안도 없었고 심지어 몇 권 팔렸다 이런 보고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출판선으로 돌아와 처음부터 리셋하고 새로 시작,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삶이 계속되다 보니 뭐라도 새 길을 찾고자 30대 초반에 일본 유학을 감행했습니다. 왜 하필 일본이냐? 저 같은 70년대생들은 어려서부터 일본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캔디, 베르사유의 장미, 오레스의 창, 애니메이션도 은하철도 999, 마징가 제트, 바람돌이, 프란다 슈에게 셀 수도 없습니다. 종이 만화 시대 만화의 문법을 만든 나라. 자연스럽게 만화인이라면 일본에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만화를 배우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제가 간 교토의 세이카 대학은 대빵 교수님이 바로 바람과 나무의 시라는 대작을 그린 소녀 만화계의 원로 작가였습니다. 동경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쨌든 일본에서의 시간은 제가 원 없이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온 시간인지라 그것이 제 만화 인생에 어떤 결과로 돌아왔든 성공이든 실패든 좌절이든 거대한 밑거름이 되어준 건 확실합니다. 일본에서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딱 40살이 되었고 저는 다시 원점에 섰습니다. 40살에 네이버 도전 만화에 만화를 실었습니다. 아니 40살이면 만화 공모전 심사위원 할 나이인데 대학생들처럼 도전 만화라니 너무 쪽팔린 거 아니야? 남들이 보면 폭망한 인생 그 잡채네요. 하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뭐 어때? 평가지라는 남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난 내 독자를 못 만난 것뿐이야. 어딘가 내 이야기를 재밌다고 말해줄 독자들이 분명히 있어. 그렇게 내가 나를 셀프로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버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말했듯이 도전 만화에서도 그다지 좋은 순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마니아층은 생겼지만 정식으로 승격될 만큼 주목을 못 끌었네요. 그래도 용기 있게 투구를 또 계속해서 위비툰이라든가 만화경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 데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선발한 PD님들은 약간 특이한 분들이었어요. 제 작품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충분히 재밌다, 왜 순위가 낮은지 모르겠다, 보면서 대박 웃었다, 유머 코드가 나와 딱 맞는다,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저의 자존감을 막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PD 한 명이 전체 회의에서 저를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차기작에서는 또 거절을 당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웹툰 작가?
더러워서 때려쳐야 되겠더라고요. 그 세상에서 나를 더 이상 안 끼워주는데 계속 문 두드리고 있는 건 눈치 없는 짓이다 싶더라고요. 안에선 샴페인이 터지고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 불청객이었습니다. 눈치 챙기자. 투고는 이제 여기까지다. 이젠 내가 누구의 합격 통지서를 받지 않고도 작품을 올리고 바로 독자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찾아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죠. 자유롭게 웹툰을 올리고 독자에게 다이렉트로 구독료를 받아서 수익 창출을 하는 플랫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곳의 독자들이 약간 여성향, 2030 취향 작품이 주류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작품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제 작품은 조금 아재 스타일입니다. 그림체도 내용도 촌스러운 병맛과 구수한 된장국의 묘한 콜라보레이션. 이걸 좋아해줄 독자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앞뒤 생각 안 하고 가장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유튜브는 영상 플랫폼이니까 더빙도 해야 하고 편집도 해야 하고 제작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긴 하지만 대신 여긴 전 연령의 다양한 국민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내 만화를 취향으로 여겨줄 독자를 찾는데 이보다 유리한 곳은 없겠다. 이런 판단하에 유튜브에 또아리를 틀게 된 것입니다. 아직 성공했다고 말하기엔 택도 없죠. 근데 일단 살포시 문을 열고 한 발 집어넣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요즘 교토툰 영상마다 한 1만 정도 조회수는 꾸준히 나오고 있네요. 책 내면 1000부도 안 나갔는데 10배의 독자에게 내 만화, 나의 이야기를 발송하는데 성공한 거잖아요. 또한 여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웹툰 플랫폼이 아니라서 나를 자를 편집부가 없잖아. 내가 연재하고 싶을 때까지 영원히 연재 가능하고 조회수가 바닥을 쳐도 아무도 나를 못 잘라. 한마디로 영구 직장이 생겼다. 이게 데뷔 아니겠습니까? 제가 20대 초반부터 만화가를 꿈꿨으니까 얼추 데뷔까지 27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한테 너 지금부터 준비해서 만화가 하려면 27년 걸린다. 그러면 아무도 도전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도 27년 전에 나한테 27년 걸린다는 거 미리 알려줬으면 안 했을 것 같아. 그걸 몰랐네. 그걸 몰랐어. 생각해보니까 저의 그림이 더 일치월장해서 데뷔가 된 게 아닙니다. 제 그림은 뭐 는 게 없어요. 늘 똑같고 한결같습니다. 다만 저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작게나마 재미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이게 지금의 독자를 모이게 만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삶의 경험, 인생이라는 긴 여행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의 달나무라는 작가의 데뷔는 어차피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되네요. 이야기는 늘 있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그 길을 닫고 만드는 시간, 그게 필요했습니다. 저는 항상 저 자신을 기름을 찾기 위해 땅을 파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파도 기름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곡괭이질을 시작합니다. 몇 날,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름이 안 나와. 그럼 또 옮겨서 파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노동자의 머리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돋고 어느새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야속하게도 기름은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치만 이제까지 해온 수많은 곡괭이질이 있고 할 수 있는 건 곡괭이질 뿐이라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곡괭이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젠 다른 장소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여기서 끝을 봐야 합니다. 한 번만 더. 기름이다! 기름이 나온다! 에이, 꿈이었네. 자다가 이렇게 많이 깬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곡괭이질 나는 그 노동자입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은 덜 외롭네요. 저의 곡괭이질을 구경하는 올망졸망한 눈동자들이 꽤 모였으니까.
오늘은 웹툰 작가 더러워서 때려쳤습니다. 데뷔까지 걸린 시간 27년. 27년.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인생도 있는 거지.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자, 그럼 이만 곡괭이질 하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곡괭이 어딨어?